안녕하세요. 주식 거북입니다. 이번 한 주도 정말 어려운 한 주였습니다. 동물의 왕국처럼 느껴지는데, 그냥 대한민국 정시가 저 아프리카 캘리만자로에 있는 광활한 초원에 노출되는 동물들 같아, 동물들. 맹수, 호랑이들, 쇼충들이 그냥 먹이감, 사냥감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그런 정시 같은 느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느끼시네요. 당분간 이것이 이런 상황이 계속 연출될 것 같아요. 전반적인 시장의 환경은 그럴 것 같습니다. 약한 고리를 계속 물고 늘어질 것 같아요. 또 반등 구간이라는 게 그런 좋은 시황이 나올 만한 소싱이 나오진 않습니다. 미국 쪽이나 유럽 쪽이나 저는 솔직히 조금 비관적으로 보네요. 자, 그런 와중에서 저희들이 주종목인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상승 자체가 이때까지 2월 22일 춘추절 끝나고까지는 반응이 좀 좋았어요. 괜찮았어요. 양해부터 시작해서 그냥 쭉 흘러내려 버렸는데 구구절절 설명보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에 대한 실망감 플러스 전세계 건설 경기에 대한 실망감 기준점 미국의 CAT 캐터필러가 그나마 210불을 지켜주고 있긴 한데 약간 불안해요. 자, 그렇고 현재 그러나 우리 인프라코어는 심리적 마지노선인 7,350원을 견디내고 있습니다. 이틀째 이 기준점이 어떻게 반등하는지 견디낸다면 남아있는 것은 바운딩이죠. 그렇죠? 약간의 반등이라도 해서 자꾸 위로 쳐다봐야 되는데 힘이 없어요. 현재 보면 거래량도 좀 빠지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부터 지금 2월 23일부터 흘러내리기 시작해서 흘러내리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7,350원의 심리전이 무너지지 않으면 찬스는 옵니다. 네, 그 찬스는 수급이 들어와야 되겠죠. 자, 지금까지 제가 비관적인 말씀드린 거고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자면은 외국인 보유 지분율이 변동이 없다는 겁니다. 요게 1차적으로 희망적인 거. 그 다음에 1Q 실적이 양호하다는 거. 지금 추정이지만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지만은 세계 원자재들 중에 리튬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이라든지 구리, 철강석 요 가격이 좀 뛰기 시작했어요. 요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채굴도 많이 하고 채광도 많이 하겠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중장비로 하기 때문에 그쪽 소요량이 앞으로 좀 늘어날 것 같고 두 번째, 또 세 번째 현대 건설기계와 현대 두코가 현재 중국의 비중을 축소해 나가며 유럽, 미주, 특히 동남아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쪽으로 지금 영업을 확충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의 모멘텀은 그쪽에서 계약건이 하나 터져서 뉴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때가 반등의 모멘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힘들지만 지금으로서는 매도도 좀 자제하시고 매수도 여유가 있으면 조금 매수는 괜찮을 것 같아요. 단 7,350원이 무너지면은 조금 불안합니다. 불안하고 제가 누차 한 3개월 동안 방송하면서
거의 한 7, 80%는 제 분석이 맞아 떨어진 것 같은데, 이번에만큼은 제 분석이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빠르면 3월달, 늦어도 4월달에 반등 구간에서 정고점 한번 뚫는 제 분석엔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시간이 좀 딜레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든다는 거, 그거는 제가 인정하고 싶네요. 자, 그래 보시면 현재 8,500원 선에서 7,500원 사이에 매수를 하고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매도를 좀 자제하시고 일단 관망을 하시면서 8,000원, 7,800원, 7,850원을 뚫을 수 있는 그날이 내일이든 모레든 온다 그러면 그때는 반등 구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급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많이 팔았어요. 과매도 구간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십자선으로 보시면은 요 라인, 현재 요 라인 밑으로가 빠지잖아요. 한번 빠졌다가 꼬리 달고 윗꼬리 달고 위로 올라왔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관망입니다. 요 상태에서 지금 RSI를 보면은 과매도 구간으로 접어들었어요. 27.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과매도 구간이라 그러면 매수 타이밍이 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 보시고, 여기서는 조금 담아시는 거는 저로서도 그렇게 안 됩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러나 매도 타이밍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 보시고 내일 아침 장이 제가 볼 때도 뭐 잘 아시겠죠. 나스닥 빠지면 좀 낮게 시작하니까.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냐에 따라서 내일 두산 인프라, 현대인프라코어의 주가가 결정 날 것 같아요. 뭐 냉정히 말씀드리면 올랐다 빠지는 것보다 빠졌다가 반등해서 말아 올라가는 게 내일 아침장에는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자를 보고 일단 관망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준점을 7,350원을 잡으세요. 잡으시고 내일 시초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한번 보시면은, 만약에 7,300을 시작했는데 말아서 감아 올린다 그러면 마지노선이 7,350원이 확실할 겁니다. 떨어져서 말아 올리는지 아니면 위에서 시작해서 내려가지 않고 버티는지, 요게 내일, 그러니까 내일이면 다음 주죠. 다음 주 중에 주초에 두 코의 주가의 마지노선입니다. 7,350원. 그 위에서 그 다음 주 계속 논다든지 밑에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상승각으로 돌아설 같다는 게 제 생각이고, 이제 더 이상 기관이 매물을 던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더 많을 것 같네요. 자, 관전 포인트는 그겁니다. 7,800, 8,500에서 7,500 사이 계시는 분은 매도 자제하시고, 현재 개인은 그걸 알기 때문에 개인들도 잘 하시는 분 많거든요. 조금씩 담고 있다는 거는 보시면은 담고 있어요. 지금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거라는 뭐 감은 있겠죠. 저도 제가 봐도 그렇고 차트 들어봐도 그러니까. 자, 그래 보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뭐 손절각은 절대 아니라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HMN 같은 경우도 뭐 배당은 끝났고 기대 이하, 기대 실망 뭐 다 필요 없게 끝난 거는 끝난 겁니다. 그게 월발월발 할 필요 없고. 자, 그리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이제 바운딩 시작됐고, 그 다음 22일 뭐 할지 안 할지는 그도 확실치는 않지만 결국 얘들은 시간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인수에 대해서는 누가 인수를 하더라도 회사채, 연구체는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 거기에 따르는 자금은 준비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 배당 적게 주고
연고체 회사채 매각하고, 그리고 매수해서 매각하든 뭐 어찌됐든 정리만 된다면 뭐 고라락하는 불장은 없겠지만 1차적으로 이 선이, 이 라인이 21,800원 21,800원까지 언제 올라가는지 관전 포인트. 다음 주는 어찌됐든 우상향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일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뺄 것도 없고 뺄 물량도 없고 던질 물량도 없습니다. 네. 자, 차근차근씩 모아가는 그런 장이 다음 주부터 열릴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런 장기 대선 계약이 이런 건 뭐 잠깐은 뭐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특별하게 의미 없는 거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HMM은 사채입니다. 회사채.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가 주가가 그대로 반응이 나올 거예요. 즉각 반응이 나옵니다. 요거기 빨리 해결나야 돼요. 아마 이번 주 중으로 뉴스가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날짜가 안 맞습니다. 날짜가. 이 날짜대로 가려면은 얘들이 말하는 매각 스케줄로 가려고 하면은 다음 주 주중에 뉴스가 한번 떠야 됩니다. 어떤 뉴스? 회사채에 대한 뉴스가 한번 떠야 돼요. 그리고 이제 노이즈보다는 꼬물꼬물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올 겁니다. 꼬물꼬물 좋은 뉴스가. 자, 그래서 1차 가문이 21,800원, 그 다음 23,000원, 요까지 보면은 그때부터 스타트예요. 22,800원부터 스타트가 됩니다. 22,800원부터 스타트입니다. 요거를 뚫고 올라갔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스타트입니다. 그래서 요 갭이 얼마 정도 되냐면 약 10% 정도 돼요. 10% 올라갔다고 수익을 보실 분은 얼마 없을 거예요. 단 배당 수익만 나올 뿐이니까. 자, 그래서 금요일부터 제가 말씀드린 2만원에서 22,000원 사이 10% 갭은 그냥 손절각이 아니고 매입각이라고 생각하시고, 얼마 남지 않는 기간 저희들 꾹 참고 지금까지 참았듯이 한번 보시죠. 그리고 차트상으로 수급상으로 보면은 바닥 꼭 반등입니다. 모든 것들은 분위기상에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래 쭉 뺄 때의 분위기와 돌아서서 매수가 들어오는 이 포인트로 봤을 때는 반등입니다. 반등. 홀동으로 보도 봤지만 이게 대주주들 입장에 봤을 때는 변함이 없어요. 5개월 동안, 5, 6개월 동안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렇게 월봉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주가 정말 빠지는 겁니다. 근데 옆으로 기는 거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변함이 없는 거. 요 변함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매각하는 회사를 얘들은 벌써 작년 10월달, 그죠? 10월달부터 벌써 알고 있어요,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별로 없어요. 그 사이에 저희들이 빈틈 들어가서 틈새 시장 들어가서 수익 보고 놓으려고 지금 길목 지키고 있는 주식입니다. 이거는 길목을 지키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매도각이 아니고 이거는 매수각입니다. 매수각. 자, 그래서 다음 주 주중으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21,800원 21,800원을 언제 뚫는지를 저는 한번 지켜볼 것 같아요. 21,800원. 그래서 하시면, 머리 아프신 분은 주식을 보지 마세요. 특히 흠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그냥 다음 한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내가 이 주가를 보시는 게 더 속이 편하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방송 뒤에 또 설명을 드리니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내일 경색 걸립니다. 그러니 그냥 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 또 이런 흠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 주 중에 21,800원을 뚫는지를 보셔야 될까. 그러려면 반드시 다음 주에 뉴스가 하나 나올 겁니다. 좋은 뉴스로. 그리고 앞으로 계속 노이즈보다는 좋은 뉴스가 나올 거예요, 이제는. 네. 어떻게? 인수 업체에 대한 이야기들, 누가 될 건지, 뭔지,
0878 할 거고, 그 다음에 저 회사처에 대해서 뉴스가 계속 올려놓을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식으로. 원래 그렇게 분위기를 잡아 나가야지 일이 성사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정확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삼성중공업.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만 종목을 설명하지 타 주식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참고하시고, 삼성중공업도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제가 분명히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빠졌다고 흔들리시면 안 돼요. 다 틀고 갑니다. 매수 강력 추천합니다. 저도 사고 있지만 정말 더 사고 싶은 주식이 삼성중공업이에요. 이거보다 더 확실하게 수익을 볼 만한 주식이 없습니다. 부채 비율이 어찌됐든 흑자는 반드시 전환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부채 비율이 조금 올라갔다고 한들 옛날에 비해서는 진짜 응감생심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작년 10월달 부채가 그래 많고 영업이익이 수천억의 적자를 보고 있을 때도 5천원을 지지했던 게 올해 1월 7일, 1월 6일 날 4,790원까지 빠졌어요. 근데 이때 빠진 거는 우리나라 종합 주가들이 전체가 다 빠졌습니다. 왜 그러냐니 전부 매도를 던져서 그래요. 이유 불문이었어요. 그냥 회사와 상관없이 지분율 줄이는 이유 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요 4,790원은 무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현재 작년 10월 달보다 더 빠졌어요. 회사는 좋아지는데 주가가 왜 빠질까요? 둘 중에 하나죠. 재무가 더 나빠졌다든지 아니면 물량 뺏깁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주식 수가 많아요. 물량 뺏깁니다. 중요한 건 외인 보유 지분율이 15.15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수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던진다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우리 개미님들 잘 사고 있습니다. 지금 수익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제가 볼 때는 제가 보는 주식의 경우로서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매수의 타이밍이 왔다는 거. 예, 그거는 제가 제 나름대로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묻지마 주식이 되었습니다. 지금 매수 타이밍으로, 매도가 아니고. 자, 그래 보시고 한번 즐겨 보십시오. 삼성중공업은 즐겨 보셔야 될 주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뭐 호텔 신라나 항공주 대환유한은 제가 계속 거래를 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주식들이겠지만은 지금 이리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의미를 두시면 안 되고, 문제는 여행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건강히 중국 애들이 들어와야 돼요. 따이콩들이 들어와야지 이 주가들이 움직이는 주가들입니다. 그러고 잘 아시겠지만 중국의 노선이 지금 별로 없어요. 지금 팬데믹도 다 잠겨가지고 아직 확장이 안 됐습니다. 중국이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 대신에 들어가기 힘드니까 나오기도 힘들겠죠. 예, 거기에 풀려야지 움직일 것 같습니다. 물론 주식이라는 건 선반영하기 때문에 먼저 진입에 들어가는 각도 좋지만, 그러려 그러면은 최소한 1개월 2개월 이상 묻어둘 각오를 하시면은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리고 현재 아까 제가 멘트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나라 한국 정시가 지금 아프리카 초원에 사냥감이 되어버렸습니다. 쇼충들한테 사냥감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근데 이런 호기를 쇼충들이 물론 공매도도 포함되겠습니다. 놓칠 리가 없겠죠. 알죠? 공매도를 훔치기 시작하면 마른 행주에 땀 한 방울까지 다 짜냅니다. 거기에 다 지쳐가지고 떨어져 나가요. 자, 그런데 얘들도 항상 리스크를 안고 시작하기 때문에 걔들도 치놓고 우리가 사놓고 주식을 사놓고 머리 아프고 밤낮 잠을 못 자듯이 걔들도 똑같은 상대적으로 쇼치고 공매치고 잠을 못 자요. 똑같아요. 시황이라는 게 그만큼 변동성이 심하다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저희들이 마음가짐은 둘째치고 뭘 하시면 되냐니, 확실하다고 판단에 서지 않는 거는 이런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주식을 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런 주가가 한농화성도 올라간 데서 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가미서가 먼저 바닥에서 들어가지고 상한가를 치던 10% 20% 수익도 막 파시고 놓으면 되는데, 정말 힘든 게, 개미들이 힘든 게 뭐냐면 손절 타이밍과 익절 타이밍을 잡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아마 본인들한테, 자신들한테 물어보면 더 아실 거예요. 손절과 익절의 타이밍은 정말 잡기 힘듭니다. 올라가면 더 올라가 싶어서 못 파고, 내려가면은 더 내릴까 싶어서 팔아버리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저 같은 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주식은 아예 안 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는 거. 보시면은 다른 주식들도 보면 이어플로우 같은 게 9% 올라갔으니까 들어간 사람들은 좋겠다. 저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기 때문에 보지만은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근데 전혀 관심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해야 될 주식이 아니라는 거는 명확하게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이 분위기에 상승하는 주식을 하시면은 순간적으로 수익을 보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틀리게 되겠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저희들이 약자예요. 약자. 항상 개미들은 2%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에서 부족하고 정보에서 부족하고 타이밍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2%가 부족한 약자이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손해를 안 보려면은 이런데 유혹에 빠져들지 마시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상태에서 많이 저평가되고 많이 빠져있는 주식, 이런 주식이나 아니면 흥 같은 이벤트성, 아니면 제 현세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제가 4년 동안 지금 지켜보고 있으니까 자신 있어 하는 거지만, 본인이 종목을 4, 5년 동안 공부를 하고 지켜본 종목이라면 매도와 매수 타이밍을 잡고 들어가시더라도 결코 손해는 안 보실 겁니다. 제 경험상도 그렇고 제 이 말을 들은 분들 중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래 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두코나 삼성중공업의 유상증자는 낭설이고, 그 정말 할 말 없어서 하는 낭설입니다. 유저는. 그래 보시면은 큰일 나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유족을 한다면 호재입니다. 팔고 나올 수 있는,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도망갈 수 있는 호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전반적으로 특별하게 이번 주는 뭐 그죠? 할 게 없습니다. 할 게 없고 다음 주도 또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다음 주도 참 요즘 같으면은 제가 지금 방송한 지가 한 3개월이 됐는데 3개월 좀 넘었네. 3개월이 넘었네요. 4개월 지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난주와 이번주 같이 방송할 내용이 특별하게 없는 게 참, 어떨 때는 제가 공부를 너무 안 하는 건가 싶은 자책도 하지만은, 그거보다는 시황이 그렇습니다. 힘이 빠지는 시황입니다. 근데 이거 하나 아셔야 될 게,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쇼충들이에요. 제가 말하는 이 쇼충에는 전 세계에 돈을 수조, 수십조, 수천억씩 움직이는 놈들이 하는 짓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질리게 만들어서 떠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사요. 사서 끄집어 올려요. 그러면 또 질리게 만든 애들이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면 중간 가격에 사서 더 끄집어 올려요. 그리고 자기들은 팔고 나가요. 요게 망고불변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질리게 할 때는 그냥 쳐다보시고 고기만 끄덕거리시다가 찬스가 옵니다. 찬스가 올 때 또 뭐 저는 제가 가진 주식의 종목만 말씀을 드린 데서니까 제 같은 사람의 방송도 들어보시면서 최대한의 수익을 누릴 수 있도록 장을 떠나지 마시고
관찰, 관망만 하시더라도 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그리고 길게 보세요. 하루하루 데이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요즘 같으면 잘못 데이 트레이딩 하다가는 물려버립니다. 물려버리면 자기 자산이 까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좀 길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너무 뭐 수개월씩 길게 보는 건 아니니까 빠질 만큼 저희들이 지금 방송하는 종목들은 빠질 만큼 빠졌다는 거. 그 다음에 반등의 타이밍만 된다면 반등의 타이밍으로 끄집고 올라갈 거예요. 그렇게가 그때가 내일이 될지 다음 주가 될지는 저도 확실치는 않지만 확실한 건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것만 해도 희망적이라는 거 보시고, 또 내일 아침 마지막 그 3월의 사주차네요. 요 방송을 보시고 내일부터 다시 한번 힘을 한번 내보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리저리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은행이 난리구슬 치고 유럽도 난리구슬 친다 그래도 일전에 제가 방송 중에 신용 경색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한번 있습니다. 올해 6, 7월 달에 우리나라가 신용 경색이 올 것이다. 그러면 주가가 많이 빠진다. 네, 그러다가 딥세션이나 경기 침체에 접어들어 버리면 모든 시황 자체가 다 어렵게 된다 했는데 이게 지금 자꾸 늘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6, 7월 달 아니고 10월, 11월 달까지 또 이게 좀 늘어지면은 내년 대선까지 가고 우리는 총선까지 가고 이게 우리가 단순히 저희들이 HMM이나 아니면 현대투코나 이 종목 하나 들고 있다 해서 예? 그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겠노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주가가 빠지면 같이 빠져요. 왜냐면은 이 전체의 이 종목들이 개인이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고 알고리즘에 의해서 기계식 매매에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세팅을 그렇게 시켜버린다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흐름은 반드시 잡고 가야 되는 거고 거기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흐름 자체가 올 6, 7월 달이 경기 침체로 저는 보고 주가가 빠진다는 게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올 하반기 중반까지는 끌고 갈 것 같아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면 주가가 이렇게 빠진다 해도 우상향을 한다는 거. 가두를 잡아 놓다 해도 위로 잡아 놓을 거야 아마. 그래서 단지 수익을 볼 수 있는 찬스가 있다는 겁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찬스가 옵니다. 그때 들고 현금 비중을 높여가면서 상황을 관망해 보는 게 가장 좋은 초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말 방송 특별하게 할 건 없지만 그나마 이 방송 끝까지 경청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드리고 내일 방송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